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건강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요,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음식과 식습관에 대해서 몇 년간 공부를 해왔죠. 그래서 다양한 책을 읽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도 동물이지만 동물에 대해서 얻은 정보도 꽤 있죠. 그런 취지에서 보면 최근에 제가 이 TV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아끼지만 그 동물의 먹이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먹이면 해로울 것 같은데 이런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재미삼아 반려동물의 먹이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그럼 가실까요? 반려동물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먼저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낙동강이 이렇게 들판을 휘돌아 나가는 농촌의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저희 그 마당에는 항상 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송아지가 태어나서 좀 자라서 반려가고, 그리고 강아지와 고양이는 뭐 마당에 항상 있었죠. 그리고 닭들도 있었고요. 돼지도 있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방학이나 쉬는 날이면 그 소를 치러 산으로 들러 소를 몰고 갔다 오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동물들과 서로 교감할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동물들을 관찰할 시간도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동물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더 있는 편인데, 그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동물들과 함께 했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제게는 이런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소는 굉장히 크고 순한 눈동자가 기억이 나고요. 송아지는 그 경계심은 가득한데 호기심 때문에 계속 이렇게 보던 그 눈동자, 그죠? 그리고 강아지는 그 신뢰감과 믿음이 느껴지는, 그죠? 그런 아주 정말 그런 좋은 눈동자를 가졌죠. 그리고 고양이의 새침하고 도도한 눈동자, 이런 기억들이 제 머릿속에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을 읽다 보면 이 소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사람으로 치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지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생각을 하면 소와 교감을 했던 것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강아지와 고양이는 이제 가족입니다. 그죠?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잠시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강아지와 고양이가 대표적인 반려동물인데 분명하게 육식동물입니다. 뭐 돼지를 집에서 키우시거나 다른 뭐 도마뱀이나 이런 거 키우시는 분들은 지금 예외로 하고요. 강아지와 고양이는 육식동물입니다. 사람처럼 잡식성의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하는 표현이 있죠. 두 가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와 개 풀 뜯어먹는 소리. 저는 시골에서 지금까지 강아지 고양이를 여러 차례 겪고 같이 뛰어놀았지만 고양이나 개가 풀을 먹는다거나 과일을 먹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집에 가수원도 했었죠. 그리고 항상 채소가 지금도 마당이나 밭에 있으니까요. 그런 걸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장난으로 뜯곤 했지만 먹으려고 한 적은 거의 없죠.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개와 고양이는 풀을 먹지 않습니다. 과일도 먹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 보면 이 반려동물들이 사람과 비슷한 그런 병들을 겪습니다. 성인병과 비슷한 걸 말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문제는 바로 사람처럼 먹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비슷한 것을 먹죠. 그러니까 잡식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이 육식동물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처럼 병이 듭니다. 그래서 육식동물에게는 사실 과일이나 채소, 탄수화물이 좋은 먹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 소화장애를 일으키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에게 콩을 먹이면 살이 찝니다. 그것이 콩이 좋아서 소가 건강하게 살이 찐 게 아니죠. 콩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 콩은 소에게 적절한 먹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음식을 먹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몸에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에 포장이 돼서 그렇게 근육 사이에 쌓이는 거죠.
그죠? 적절하게 초원에서 풀을 자유롭게 뜯으면서 자란 소의 마블링과 다르게 굉장히 많은 두터운 지방층을 만들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에게 콩은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근데 콩을 대부분 지금 소의 사료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콩들이 소를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살찌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운동 부족이죠. 제가 자랄 때 강아지와 고양이는 항상 마당에서 뛰어놀고 산으로 뛰어놀고 들에도 따라가고 뭐 자유롭게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키우다 보니까 운동 부족이 생기게 되겠죠. 그 점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동물들, 반려동물들의 사료가 어떤지 여러 번 검색을 해봤었어요. 근데 그 검색을 해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논란이에요. 자,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의 그 사료에 있는 내용물인데요. 자, 두 가지를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뭐 단백질, 그리고 지방,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넣어놨죠. 근데 여기 보면 콩, 그죠? 콩도 넣어놨고 곡류, 병아리콩 이런 것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뭐 효모부터 해서 칼슘 뭐 이런 건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 치고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마키베리, 시금치, 케일, 양배추, 토마토, 그죠? 과연 자연 상태에서 이 고양이나 개가, 강아지가 이런 것들을 먹을까요? 그죠? 이 밑에는 보면 뭐 조금 조성은 다르긴 하지만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아사이베리, 마키베리, 뭐 시금치, 케일, 양배추, 토마토, 그죠? 비트, 식이섬유도 있고, 완두콩, 병아리콩, 쌀도 들어가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넣어 놓은 거죠. 사실 자연 상태에서 이런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이런 걸 먹는다?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인간의 얕은 지식이 나오죠. 사람도 동물도 골고루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식탁에서 소위 육해공, 그죠? 해산물도 있고 채소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 새 종류, 닭도 있고 이런 걸 뭐 육해공을 골고루 갖추고 그죠? 구미를 잘 갖춘 그것을 좋은 식단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로운 식단이라는 걸 말이죠.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음식은 섞어 먹는 것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골고루 다양하게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소화장애를 일으키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쇼킹하게 충격을 받은 이유. 그냥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농담 삼아 좀 친한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느 연예인 집에 그 반려동물을 보면 다음 생에는 저 집에 반려견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네. 반려묘로 태어났으면 좋겠네. 이런 부러움을 표현할 만큼 정말 귀족 황제 같은 그런 대접을 받고 살죠. 반려동물이. 물론 그걸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뭐 가족이니까요. 그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죠? 여기를 한번 볼까요? 어느 반려견 사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GMO, 부산물, 그리고 합성착색료, 항생제, 살충제, 인공항산화제, 호르몬제 등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반려동물에게, 반려견에게 해롭다고 넣지 않고 사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먹이고 우리 부모님에게 먹이고 그런 단백질 제품에는 다 들어있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호르몬제 들어있었고요. 그죠? 합성착색료 다 들어있었고 항생제 들어있었고 그죠? 방부제 당연히 들어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을 먹이는 것은 뭐 좋죠. 가족이니까. 근데 정작 이 반려동물의 사료에 쓰는 만큼의
그런 관심과 애정을 우리 가족의 음식에게는 쓰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점이 참 씁쓸하잖아요. 그죠? 반려동물은 이렇게 이걸 해롭다고 해서 넣지 않으면서 사람은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반려동물의 사료 수준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가족들한테 이런 GMO 이런 것을 건강에 좋다고 막 사드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이게 해로운 줄을 알고는 계시는구나 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좋다고 먹으면서 동물에게는 가족이라고 반려동물 사료에는 넣지 말자.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좀 씁쓸하기도 했고요.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정말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먹이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에게 뭐 사과, 과일 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주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생닭이나 뭐 고기 그런 걸 주는 것 같은데요. 호랑이는 고양이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양이와 강아지도 사실은 가장 좋은 식사는 생고기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그 생고기를 사서 주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익힌 고기를 주게 되면 아무래도 미네랄의 영양사고 좀 파괴되기 때문에 뭐 영양제를 먹이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특히 강아지와 고양이는 육식동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곡물이나 채소, 과일이 적합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장 야생 그냥 그 상태에서 그 동물들이 먹었을 그런 식단에 가깝게 주시려고 조금 더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활동,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아무래도 반려동물들이 더 건강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은 뭐 다 가족이 되어 있으니까 반려동물도 건강해야죠. 그래야지 가정의 평화가 오죠. 그죠? 자, 오늘 내용은 뭐 좀 간단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반려동물들의 먹이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이번에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보셨듯이 그 반려동물의 사료에 쓴 그 정도 관심을 우리 사람의 음식에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걸 보면서 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내용을 좀 짧게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냥 재미삼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